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밥은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고 밤에는 자꾸 목이 마르고 잠도 깊게 못 자는 느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꿀을 그 시간에 먹으면 안 됐구나, 이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약 이야기 아닙니다. 건강식품 광고도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냉장고 한쪽에 늘 있지만 제대로 먹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음식, 바로 꿀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는 꿀을 언제 먹고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생각날 때 아무 때나. 이 짧은 댓글 하나가 오늘 내용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하지만요, 아무 때나 먹는다고 다 같은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꿀은 언제 먹느냐,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꿀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시간대별 활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이 시간이 바로 꿀이 가장 부드럽게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 꿀을 드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부분이 이 장입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없어서 밥이 잘 안 들어가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께 아침 공복 꿀물이 도움이 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채워주고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특히 변비 있으신 분들, 아침마다 신호가 오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께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은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느끼는 무기력함, 나른함을 빠르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힘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 꿀 한 잔만으로도 컨디션 차이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 관리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아침에 꿀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에는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에 덜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면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 꿀을 한 스푼 정도 풀어서 천천히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후입니다. 식사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 입안이 느끼한 느낌 한 번쯤은 있으셨죠? 이럴 때 꿀이 도움을 줍니다. 식후의 소량의 꿀은 소화를 부드럽게 돕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느끼하면 단 거 조금 먹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꿀은 정제된 설탕이 아니라 천연당입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기나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 식후에 꿀을 소량 드시면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식후에도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오후에서 저녁 사이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몸이 처지는 시간대 있죠? 보통 오후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과자나 초콜릿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꿀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꿀은 천연 에너지 보충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면서도 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후에 꿀 한 잔 혹은 꿀을 소량만 드셔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도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특히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목이 자주 잠기거나 건조한 느낌 드시는 분들께 저녁 꿀차를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목이 부드러워지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도 함께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꿀은 폐를 윤택하게 하고 목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녁에 마시는 따뜻한 꿀차는 생각보다 좋은 습관입니다. 앞부분에서 아침 공복, 식후, 오후와 저녁 시간에 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조금은 의외의 타이밍하지만 알고 나면 꼭 챙기게 되는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 전, 그리고 잠들기 전입니다. 영상 계속 보시기 전에 댓글 하나만 더 남겨주세요. 나는 운동을 한다, 혹은 거의 안 한다, 이것만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네 번째, 운동 전에 먹는 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고개 갸웃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운동하는데 당을 먹어도 되나요? 살찌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 전에 꿀 괜찮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꿀은 흡수가 빠른 천연당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섭취하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몸이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헬스, 걷기, 가벼운 러닝, 등산 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중간에 힘이 뚝 떨어지는 순간 있죠. 그럴 때 꿀이 있으면 지구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운동 중간에 소량의 꿀을 섭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설탕이나 초콜릿보다 부담이 적고 속도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양입니다. 운동 전이라고 해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티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가 아주 낮은 날에는 굳이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책 정도라면 일상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 꿀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단 거 먹어도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잠들기 전 꿀은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에는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섭취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좋습니다. 밤에 목이 자주 마르신 분들, 자다가 기침 때문에 깨는 분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꿀을 소량 타서 천천히 마시면 목을 보호해주고 밤새 건조해지는 걸 줄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저혈당 예방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새벽에 깨거나 잠이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잠들기 전 꿀 소량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 꿀 한 스푼 이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절대 과하지 않게입니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은 언제 먹어도 좋은 음식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제부터는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커지는 조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 과일입니다. 면역력 관리, 피로 회복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신맛은 부드러워지고 몸에 주는 효과는 더 커집니다. 꿀 레몬 조합은 감기 예방에도 좋고 피곤할 때 마시면 기운을 빠르게 끌어올려줍니다. 레몬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면 간단한 꿀 레몬청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드시면 부담없는 건강음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 재료입니다. 손발이 차신 분들, 환절기에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문제는 맛이 맵다는 점이죠. 이때 꿀이 들어가면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먹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목이 칼칼할 때도 좋고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기력을 보강해주는 재료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곤이 잘 풀리지 않거나 스트레스로 기운이 떨어졌을 때 대추와 꿀 조합이 좋습니다. 대추의 따뜻한 성질과 꿀의 부드러운 단맛이 만나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추를 끓인 물에 꿀을 소량 넣어 드시거나 슬라이스한 대추를 꿀에 재워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퍽퍽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집니다. 공부할 때 당이 떨어질 때 초콜릿 대신 꿀 견과류 한 스푼이면 충분한 에너지가 됩니다. 유리병에 견과류를 담고 꿀을 부어 이틀에서 사흘 정도 숙성시키면 간단한 꿀 견과류가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꿀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고 지나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1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꿀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꿀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소량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장에서는 이 포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장 면역력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살이 되기 전 아이에게는 꿀을 절대 먹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꿀은 자연에서 온 당이라서 건강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꿀도 당은 당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께서는 과하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직후나 외출이 많은 날, 낮 시간 정도가 그나마 안전합니다. 공복이나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적정 섭취량은 보통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그램으로 따지면 20g에서 30g 내외가 적당합니다. 꿀 한 스푼에는 대략 60에서 70kcal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꿀은 약처럼 조금씩 꾸준히 먹을 때 가치가 있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알레르기 가능성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나 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중에는 꿀을 먹고 입안이 가렵거나 두드러기, 복통이나 설사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꿀을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몸에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꿀은 잘만 활용하면 아주 훌륭한 건강 보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이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후에는 소화를 돕고 느끼함을 정리해 줍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보충과 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지구력을 높여주는 천연 에너지원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금만 맞으면 숙면을 돋고 목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 생강, 대추, 견과류처럼 몸에 맞는 재료와 함께 먹으면 꿀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하지만 1살 미만 아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꿀은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내 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작정 드시기보다 내 몸에 맞는 시간 내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으로 센스 있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건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